여기는 에브리데이 코리안 팟캐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어와 매일매일 더 가까워지는 시간 에브리데이 코리안 팟캐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활기찬 한국어 친구 소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차분한 한국어 가이드 지온입니다. 소연 씨,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이런 날에는 왠지 마음도 좀 평화로워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훈 씨. 하늘도 맑고 바람도 시원하고. 그런데 사실 바쁜 일상 속에서 이런 마음의 평화를 느끼기가 쉽지 않잖아요. 가끔은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머리가 아플 때도 있고요. 정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 팟캐스트의 첫 번째 에피소드 주제를 바로 마음의 평화로 정해봤습니다. 와, 첫 주제부터 정말 좋은데요? 마음의 평화. 생각만 해도 기분 좋아져요. 그런데 저희가 심리학자도 아닌데. 이 어려운 주제를 어떻게 이야기해볼까요? 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아주 익숙한 옛날 이야기 속에서 그 힌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여우와 두루미, 바람과 햇님, 그리고 나무꾼과 선녀 이야기예요. 아하, 옛날 이야기요? 재미있겠는데요. 이 이야기들 속에 마음의 평화를 위한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거군요. 오늘 저희의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진정한 마음의 평화는 진심과 이해에서 온다. 네, 맞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이야기 여행을 떠나보실까요? 첫 번째 이야기는 여우와 두루미입니다. 소연 씨는 이 이야기 잘 아시죠? 그럼요. 정말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여우가 두루미를 집에 초대해서는 넓고 평평한 접시에 수프를 담아줘서 두루미가 아무것도 못 먹게 하고 나중에는 두루미가 여우를 초대해서 길고 좁은 호리병에 음식을 담아줘서 여우가 못 먹게 복수하는 이야기. 어릴 때 읽으면서 여우가 정말 얄밉다고 생각했어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여우가 먼저 잘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조금 다르게 보면 단순히 복수나 얄미운 행동 이상의 교훈이 숨어 있어요. 바로 배려와 역지사지의 중요성이죠. 배려와 역지사지요? 아, 역지사지. 말은 들어봤는데 정확한 뜻이 뭐였죠? 좋은 질문이에요. 역지사지는 한자 성어인데요. 역은 바꾸다, 지는 처지나 입장, 사는 생각하다, 지는 그것을 이라는 뜻이에요. 합쳐서 처지를 바꾸어 그것을 생각한다. 즉,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본다는 의미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상황에서 이 말을 자주 사용해요. 아하, 역지사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그러고 보니 여우는 두루미의 긴 부리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두루미도 여우의 짧은 주둥이를 생각하지 않았네요. 그냥 자기 기준에서만 생각한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여우는 나는 이 접시가 편하니까 너도 편할 거야 라고 생각했고, 두루미도 나는 이 병이 좋으니까 너도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한 거죠. 서로에 대한 이해나 배려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네요. 이게 현실에서도 정말 많이 일어나는 일 같아요. 저는 친구랑 약속을 잡을 때 저는 아침형 인간이라서 오전 10시에 만나자 라고 자주 말하거든요. 그런데 제 친구는 저녁에 일하는 친구라 아침에 일어나는 걸 아주 힘들어해요. 저는 그걸 알면서도 제 편의만 생각했던 거죠. 그 친구 입장에서는 저를 만나는 게 즐겁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소연 씨의 경험이 바로 여우와 두루미 이야기와 똑같은 상황이네요. 우리 모두는 자신도 모르게 나의 접시나 나의 호리병을 다른 사람에게 내밀고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상대방이 불편해하면 왜 이것도 못해? 라고 생각하죠. 맞아요. 그런 오해들이 쌓이면 관계도 힘들어지고 결국 제 마음도 불편해지더라고요. 나는 좋은 의도로 했는데 왜 몰라주지? 하면서요. 그렇죠. 결국 마음의 평화는 나 혼자만 편안해서는 얻을 수 없는 것 같아요. 나와 연결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편안해야 진짜 평화가 찾아오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부리는 어떻게 생겼는지, 상대방의 입은 어떤 모양인지 관찰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역지사지의 시작이고 마음의 평화를 여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와, 첫 번째 이야기부터 생각이 많아지네요.
그럼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바람과 햇님이에요. 이 이야기는 제가 정말 좋아해요. 바람이랑 햇님이 나그네의 외투를 네가 먼저 벗기는지 내기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소연 씨는 바람과 햇님 중에서 어느 쪽을 더 응원했나요? 음, 어릴 땐 왠지 힘이 세 보이는 바람이 이길 줄 알았어요. 휘 하고 불면 다 날아갈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죠. 바람이 세게 불수록 나그네는 옷을 더 꽉 붙잡았고 햇님이 따뜻한 햇살을 비추니까 나그네가 스스로 옷을 벗었어요. 이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스스로 하게 만드는 힘. 바람은 강요와 압박의 상징이에요. 내 말을 들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라고 소리치는 것과 같죠.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신기하게도 억지로 무언가를 시키면 더 강하게 저항하게 되어 있어요. 아, 정말 그래요. 하기 싫은데 엄마가 방 좀 치워! 라고 소리치시면 더 치우기 싫어지는 마음 같으시죠?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심리적 저항이죠. 반면에 햇님은 설득과 포용의 상징입니다. 따뜻한 환경을 만들어주면서 나그네가 덥다. 외투를 벗어야겠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만들었어요. 듣고 보니 이게 사람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배울 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한국어 공부를 하고 계시잖아요. 가끔 단어 외우기가 너무 힘들고 문법은 너무 복잡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주변에서 무조건 외워야지! 왜 이것도 못해! 라고 압박하면 정말 한국어가 싫어져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네요. 바로 그게 바람의 방식이죠. 하지만 햇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좋아하는 K-팝 아이돌의 노래 가사 뜻이 궁금해서 스스로 사전을 찾아보는 거예요. 또는 재미있는 한국 드라마의 다음 내용이 궁금해서 자막 없이 도전해보는 거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즐거움을 느끼면서 스스로 공부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햇님의 따뜻한 햇살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렇게 공부하면 훨씬 기억에도 잘 남고 무엇보다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요. 공부가 해야만 하는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이 되는 순간이니까요. 저는 이 원리를 이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사람의 마음은 단단히 닫힌 문과 같아요. 바람처럼 밖에서 발로 차고 억지로 열려고 하면 문은 더 굳게 잠겨버리죠. 하지만 햇님처럼 따뜻한 온기를 계속 보내주면 문 안쪽에 사람 스스로가 밖에 누가 왔나? 궁금하다 하며 문을 살짝 열어보게 되는 겁니다. 와, 마음의 문이라는 비유. 정말 와닿는데요?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거나 무언가를 억지로 하려고 할 때마다 제 마음이 불편했던 이유를 알겠어요. 그건 차가운 바람을 계속 만들어내는 일이었네요. 그렇죠. 진정한 변화는 강요가 아닌 따뜻한 이해와 기다림 속에서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에게든 자기 자신에게든 차가운 바람 대신 따뜻한 햇살을 비춰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평화롭게 만드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네요. 나무꾼과 선녀. 이 이야기는 앞에 두 이야기보다 조금 더 복잡하고 생각할 거리도 많죠. 네, 맞아요. 나무꾼이 사슴의 도움으로 선녀의 날개옷을 훔쳐서 아내로 맞이하고 아이 둘을 낳고 살다가 결국 날개옷을 돌려주자 선녀가 아이들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는 슬픈 이야기죠. 어릴 때는 나무꾼이 불쌍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시작부터가 좀 그렇죠? 네, 소연 씨 말처럼 이 이야기의 시작에는 큰 문제가 있어요. 바로 거짓말과 속임수죠. 나무꾼은 선녀의 동의 없이 날개옷을 숨겼고 그들의 관계는 진실이 아닌 거짓 위에 세워졌습니다. 맞아요. 아무리 나무꾼이 선녀와 아이들에게 잘해주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해도 그 행복은 언제 깨질지 모르는 불안한 행복이었던 거예요. 선녀는 계속 하늘을 그리워했을 거고
나무꾼은 언젠가 선녀가 떠날까봐 불안했을 테니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로운 가정이었을지 몰라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늘 불안이라는 그림자가 있었을 겁니다. 관계의 가장 중요한 기초인 신뢰가 없었기 때문이죠. 신뢰,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약속을 지키는 것, 솔직하게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이요. 이야기 마지막에 나무꾼이 이제 아이도 둘이나 낳았으니 괜찮겠지? 하면서 날개옷을 보여주잖아요. 그건 결국 선녀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안일한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히 봤습니다. 선녀는 날개옷을 입자마자 아이들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죠. 어떤 버전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떠났다고도 하지만 어쨌든 그녀는 떠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거짓으로 시작된 관계는 결국 진심이 담긴 이별보다도 힘이 약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 듣고 보니 마음이 좀 아프네요. 만약에 나무꾼이 처음부터 솔직하게 선녀에게 다가가서 자신의 마음을 진심으로 표현했다면 어땠을까요? 결과는 달라졌을까요? 그럴 수도 있었겠죠. 물론 선녀가 거절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들의 관계가 거짓 위에 세워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나무꾼과 선녀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원하는 평화는 진짜 평화입니까? 아니면 거짓으로 만든 가짜 평화입니까? 가짜 평화. 겉으로만 아무 문제 없는 척하는 거요. 불편한 이야기는 피하고 솔직한 감정은 숨기고 그렇게 유지되는 관계는 결국 작은 충격에도 쉽게 무너져 버리겠죠. 나무꾼의 가정처럼요. 맞습니다. 진정한 마음의 평화는 단단한 땅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 땅이 바로 진심과 신뢰입니다. 조금 불편하고 어려울지라도 솔직한 마음으로 관계를 맺고 서로에게 믿음을 줄 때 그 관계는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것이 우리가 찾아야 할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오늘 저희는 여우와 두루미, 바람과 햇님, 그리고 나무꾼과 선녀라는 세 가지 옛날 이야기를 통해 마음의 평화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이야기를 정리해보자면 첫째, 여우와 두루미를 통해서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역지사지의 지혜를, 둘째, 바람과 햇님을 통해서는 강요가 아닌 따뜻한 설득의 힘을, 그리고 마지막 나무꾼과 선녀를 통해서는 관계의 뿌리가 되는 진심과 신뢰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네. 결국 이 모든 것은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 배운 단어 중에서는 역지사지라는 말이 가장 기억에 남네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따뜻하게 대하고 진심으로 다가가는 것. 이게 저 자신과 다른 사람 모두에게 평화를 가져다주는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좋은 정리입니다, 서연 씨. 자, 그럼 이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요즘 마음은 어떤가요? 평화로운가요? 아니면 조금 복잡한가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어주는 특별한 방법이 있다면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또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의 이야기가 저희에게는 가장 큰 영감과 배움이 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참여해주세요. 에브리데이 코리안 팟캐스트 첫 번째 에피소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뵐게요. 모두들 마음 편안한 한 주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